나는 99년을 살면서 셀 수 없이 많은 50만장자들, 즉 은행 계좌는 두둑하지만 영혼은 텅 빈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블록 전체를 살 수는 있었지만 평화로운 밤잠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숫자가 그들의 불안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부가 숫자라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균형은 빈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막힘없는 마음에 있습니다. 나는 돈이 실제로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돈을 쫓아 평생을 보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이 벌면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갇혀버렸다. 그들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다가 결국 자기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운의 문제가 아니라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빈곤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과 돈이 있지만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잃을 운명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대공황을 목격했습니다.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해졌습니다. 실제로 당신을 보호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돈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실패하면 주가가 폭락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명쾌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살 가치가 있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운은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진짜 부는 은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당신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주식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누구인지 선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돈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끊임없는 거울입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단지 당신이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보여줄 뿐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발견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돈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위험을 보는 곳에서 기회를 봅니다. 가난한 사람은 속도를 원하고 부자는 안전을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유행을 좇고 부자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린다.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명료함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명확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처음으로 이해한 것은 내가 처음으로 $1,000,000를 벌었을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1930년대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였다. 저는 어렸을 때였지만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합니다. 전날에는 브로커들이 엄청난 수익을 자랑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빵 한 조각을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어서 파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좌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며 무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렸고 레버리지를 이용해 이익을 배가시켰으며 자신들이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을 때 그 숫자는 그의 존엄성과 상식과 함께 증발했습니다. 그때 나는 첫 번째 교훈을 배웠다. 돈을 버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돈을 버는 것은 기본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마음가짐의 문제이다. 운이 좋아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행운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돈 버는 것은 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하룻밤 사이에 큰 돈을 벌었던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새 차와 새 집을 사고 매일 밤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승자라고 느꼈고 좋은 시절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를 망친 것은 시장이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이었다.
그는 부와 소비 능력을 혼동했고 돈이 있으면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안전마진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결코 생각하지 않았고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절대 돈을 빌리지 않는다는 황금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보수주의자라고 비웃었고 기회를 놓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물이 터지면 웃는 자들이 먼저 울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침착함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는 나에게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회복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부는 숫자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돈을 보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것을 과시하는 도구로 취급하면 그것은 당신을 파산시킬 것입니다. 그것을 자유의 도구로 대하면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돈을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미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돈을 쫓는 것을 멈추고 더 깊은 이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빨리 부자가 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적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수를 줄이려면 더 똑똑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9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는 사람들이 이해의 4가지 수준에 속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은 처음에는 평생을 보냅니다. 일부는 2번째에 도달합니다. 3번째에 도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수준은 가장 위험합니다. 누군가가 6개의 기사를 읽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 사례를 듣고 그것을 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알아요 라고 입에 가득 담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부주의한 사람들을 수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수준이었다.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기회를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은 나에게 가능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가르쳤다. 내가 내 자신의 확신의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까지 시장은 나를 무너뜨렸다. 그것이 깨어남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면 발전이 시작됩니다.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십시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방법 및 마법 공식을 쫓습니다. 그들은 답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부에 있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사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의 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고수합니다. 그들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고 국경을 넘지 않으며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과 나는 그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의 역량 범위는 크지 않지만 이를 엄격히 존중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으며 더 중요하게는 무엇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지만 훨씬 더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한계도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시장이 언제 실수를 하는지, 사람들이 어디에서 실수를 하는지,
군중이 언제 당황하거나 도취에 빠질 것인지를 이해할 때, 이 시점에서 당신은 더 이상 시장에 베팅하지 않고 인간의 비합리성이 드러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73년에 시장이 폭락했고 모두가 당황하여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파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무리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수준에 도달하려면 나머지 세 가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기초를 다지고 실수에 직면해야 합니다. 인지 파탄에 가까운 것은 금융 파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두 가지 유형의 파산, 즉 계좌를 비우는 파산과 마음을 비우는 파산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여전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의 없습니다. 인지적 파산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합리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상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들은 유행을 따르고, 소문을 믿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매일 이런 사람들을 생산합니다. 나는 이전에 몇 가지 기회를 놓친 후 절망에 빠져 행동하기 시작한 매우 현명한 50대 투자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빠르게 승리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방법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원칙을 버리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쫓아다녔습니다. 1년이 지나도 그는 돈을 되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산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가장 나쁜 점은 그가 자신감을 잃고 방향을 잃었으며 심지어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지 실패입니다. 손실된 돈은 여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추론 능력을 잃는 것은 거의 되돌릴 수 없습니다. 판단력을 잃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더 많은 실수로 이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악순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돈을 보호하는 것보다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시장 변화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명확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인 상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성을 상실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유일한 방패입니다. 시장은 요동칠 것이고, 경제는 불황에 빠지고, 기업은 파산할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가 맑다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의 마음이 이미 파산했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잃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가장 큰 자산은 내가 소유한 주식이 아니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쾌함을 유지하고 있는 이 머리입니다. 시장이 미쳐버릴 때 나는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 이성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예, 라고 말할 때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명확성은 수십 년간의 실수와 성공을 통해 달성되었습니다. 각각의 상실은 교훈이었고, 각각의 실수는 새로운 수준의 이해로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돈을 벌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세상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모든 실패를 마음의 양식으로 바꿉니다. 실수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연구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나?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나? 앞으로 이런 일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러한 성찰은 어떤 투자 과정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금융 파산은 두려운 일이지만 인지적 파산은 실제로 파괴적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성의 가장 큰 적은 확실성입니다. 가장 위험한 감정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내일이 어떨지,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어떤 주식이 폭발할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장이 불확실하고, 경제가 불확실하며,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은 인간의 본성은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안심시키는 답변, 지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확실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전문가의 예측을 듣고 차트를 분석하고 주식에 관해 가장 많이 회자되는 소식을 따릅니다. 그들은 충분한 정보가 있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환상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전문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적중률은 동전 던지기보다 나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측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측이 통제력에 대한 잘못된 감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투자자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준비합니다. 보장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된 위험을 추구합니다. 버핏은 우리가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인수하는 회사의 가치만 알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지적 성숙입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환상을 버리고 현재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나요? 라고 묻지 마세요. 그럴 가치가 있나요?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베터와 투자자 사이의 분수령입니다. 베터에게는 확실성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입니다. 도박꾼은 답을 원합니다. 투자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는 확실성을 찾고 있었어요. 나는 보고서를 분석하고 추세를 연구하고 완벽한 공식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있고 모든 결정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모든 변수를 마스터할 수 없으며 결코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할 수 있는 일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전마진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안전마진은 불확실성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틀렸다면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한 번에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당신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누군가가 시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예측을 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순진한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투자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예측을 하지 않고 단지 준비할 뿐입니다. 마음의 힘은 돈의 힘을 능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배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 원리를 지식에 적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부를 늘리려고 노력하지만 지혜의 기초를 소홀히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나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주식이 아니라 매일 학습에 전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천재와 평범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버핏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식이 배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루에 500페이지를 읽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내일 결정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올해 당신이 이해한 것은 10년 안에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돈의 힘보다 지식의 힘이 더 가치 있는 이유는 돈이 요동치고 사라지고 도난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습득한 지식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가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수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실제 투자자들이다. 그들은 각 경험을 마음의 양식으로 바꿉니다. 그들은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지혜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배가 됩니다. 비즈니스를 이해하면 다음 비즈니스를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수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약점을 보실 때 수많은 상황에서 그것을 식별하십니다. 지식은 눈덩이가 되어 점점 더 커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고 어제 배운 것을 오늘 적용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혜를 키우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50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것을 이해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내가 30살에 저지른 실수는 70살이 되어서야 이해가 됐다.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드립니다. 돈을 벌기 위해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둘러 배우십시오. 20대에 벌어들인 작은 돈은 축적된 지식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20살 때 생각하는 방식이 인생 전체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투자하세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당신에게서 돈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 아니.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정한 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축하고 경험을 통해 테스트된 정신 모델입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안내할 사람들이며 이러한 결정은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강한 마음을 키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한 번의 벽돌 하나씩입니다. 나는 99년을 살면서 매일 같은 일을 했습니다. 바로 배웠습니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내 일상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신문, 책, 보고서 등 같이 읽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나는 양이 아니라 깊이를 쫓는다. 많은 사람들이 1년에 100권의 책을 읽고도 아무것도 흡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10권을 읽는 것을 선호하지만 각각을 깊이 이해합니다. 읽고 나서 반성합니다. 나는 이 정보가 내 견해를 어떻게 바꾸는가? 이 사건의 원리는 무엇인가? 내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자문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정보를 지혜로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지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를 축적하지만 지식을 쌓지는 않습니다. 알리다.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뭐든지요. 나는 축적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를 추구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명확성을 갖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욕망, 부과된 기준, 공허한 비교의 인질이 되는 것을 멈출 때, 그때가 바로 자유를 찾는 때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유는 필요하지 않은 것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은 생존을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한 번에 하루만 살고 싶어 합니다. 바보들은 한 번의 움직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시장은 가장 운이 좋은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보상합니다. 얼마나 이길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얼마나 잃을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투자는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폭풍을 견디는 능력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이 세상의 종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파괴하는 것은 함정을 밟는 것입니다. 기회는 끝이 없습니다. 당신의 자본, 아니. 모두 잡을 필요는 없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충동적인 결정은 심연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입니다. 테이블 위에 감정을 더 많이 올려놓을수록 이익은 줄어듭니다. 시장은 두려움, 탐욕, 행복감 등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곳입니다. 감정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ATM이 됩니다. 평온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복잡성은 위장된 불안입니다. 단순성은 행동하는 지능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복잡한 전략, 미친 계획, 끝없는 분석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분명한 원칙을 따릅니다. 워렌 버핏은 비밀 공식으로 재산을 쌓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규칙으로 재산을 쌓았습니다. 이를 따르는 규율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코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자산은 지식입니다. 돈은 왔다 갔다 합니다. 주식 상승 및 하락, 부동산은 가치를 잃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배우고 내면화하는 것은 성장할 뿐입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사업입니다.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위기는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당신이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시장 게임에서는 파산하지 않는 것이 이미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게임에 머무르는 자만이 승리할 기회를 갖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측정됩니다. 나는 백만장자들이 거지들보다 더 불행하고 자신들의 재산에 묶여있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에 질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택도 요트도 없이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롭게 잠을 자는 소박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차이점은 은행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나 역시 더 많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인정.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더 많은 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불안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충분하다가 무엇인지 이해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충분하다는 것은 평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불필요한 것의 빛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수십 년 전에 구입한 집에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더 큰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이 더 크다는 것은 청구서가 더 많이 들고 유지 관리가 더 필요하고 걱정이 더 많다는 뜻일 뿐입니다. 나의 자유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데 있다.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매로 빈 공간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경쟁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나 자신이어야 하고 내가 선택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창밖을 내다보고 간단한 커피를 마시고 나에게 영감을 주는 책을 읽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는 은행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당신의 마음이 이해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자유를 훔칠 수 없습니다. 어떤 위기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부입니다.
이것을 배우는데 99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구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현명하게 투자하세요.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은행 명세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당신이 영원히 가지고 다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